캐딜락, 그 이름은 오랜 시간 미국식 럭셔리를 대변해온 이름이었습니다. 그 캐딜락이 럭셔리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야심차게 출시한 모델, 바로 XT6입니다. 오늘 모터 매거진은 XT6가 보여주는 미국식 럭셔리를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고배기량에 여유있는 힘을 바탕으로 듬직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크다, 굵직하다, 그리고 힘이 느껴진다. 오랫동안 유지했던 오리지널 캐딜락의 성향은 그대로, 거기에 날카로운 실루엣과 디테일이 더해진 XT6는 기본적 성능과 기능에 기반을 둔 실용주의를 강점으로 유럽산 강자들이 즐비한 기존 대형 SUV 시장에 도전했는데요. 그 자신감의 근거인 스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XT6는 3.6L 자연흡기 방식 V6 가솔린 엔진을 9단 자동 변속기에 물려 최고 출력 314마력, 38토크를 4륜구동으로 발휘합니다. 특히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 정속 주행 등의 특정 상황 시 2개의 실린더를 비활성화하는 기능이 장착되었습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매거진 김상혁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XT6의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T6의 전면부 디자인은 에스칼라 컨셉트카의 디자인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이 되겠는데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캐딜락 엠블럼을 크게 키운 형태로 이 안쪽으로는 메쉬 타입 그릴에 블랙 하이 그로시로 오돌토돌하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 오돌토돌하고 날카로운 메쉬 타입 그릴 덕분에 XT6의 전면부는 좀 더 웅장하면서 날카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헤드램프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가늘게 옆으로 뽑아져 나와 있습니다. 이 가늘게 뽑아진 라인 덕분에 지금 이쪽이 웅장하게 보였다면 이 헤드램프 자체는 굉장히 날카로운 이미지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으로 쭉 떨어진 수직 주간 주행등 역시 날카로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양 옆으로 크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차체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입니다. XT6의 측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XT 측면부 역시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 숄더 라인과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날선 느낌으로 솟구쳐 있고요. 그 밑으로 크롬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크롬 가니쉬 같은 경우에 2863mm의 휠 베이스를 강조하는 느낌을 많이 안겨주고 있고요. 이 숄더 라인과 캐릭터 라인 간격 역시 실내 공간이 넓을 거라는 기대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이 그린하우스를 보시면은 다른 여타 SUV나 세단 같은 경우에 크롬을 둘러서 강조하는 반면에 XT6는 블랙 하이 글로시를 적용하면서 차별화를 뒀습니다. 다음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이 쿼드 글라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쿼드 글라스는 끝쪽 부분을 깎아내려서 날렵한 느낌을 주기보다는 좀 더 크게 볼륨을 키워서 외부에서 봤을 때 실내 공간의 넓이라든가 3열에 앉아있는 탑승자들이 밖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이 엿보이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면 디자인입니다. XT6의 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XT6의 후면부는 이 리어 윈도나 그다음 트렁크 부분, 범퍼 하단 부분까지 굉장히 캐딜락스러운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선들을 이용해서 볼륨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후면부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이 크롬 몰딩과 수직으로 떨어지는 리어 램프가 되겠습니다. 이 와이드하게 뻗어내는 크롬 몰딩과 수직으로 떨어지는 리어 램프가 만나면서 굉장히 넓고 가늘어 보이는 효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입니다. XT6의 실내 같은 경우 약간 좀 럭셔리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 대시보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세미 아닐린 가죽을 적용을 시켜놨는데 이 질감이 제가 중학교 때 입던 가죽 잠바랑 굉장히 비슷해서 흔히 말하는 레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이거는 고급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원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90년대 고급차를 향수를 불러일으킨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최신 기조에 맞는 트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조립 품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조립 상태가 좌우가 다르다든가 간격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XT6에서 볼 수 있는 이 다이얼 조작 버튼 같은 경우에도 조작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 다이얼 자체의 유격이라든지 터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쟁 차종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봤을 때는 평범한 수준의 캐딜락 실내 디자인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캐딜락이 자랑하는 기능 중 하나가 이 리어 카메라 미러가 되겠는데요. 지금 통상적인 주행일 때는 거울을 통해서 뒤를 비춰주지만 이쪽을 한번 제끼게 되면은 카메라가 뒤를 비춰줍니다. 이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3개의 버튼이 자리에 있는데 이 맨 좌측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의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제 줌, 한 번 더 누르면은 카메라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야간이나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활용을 할 시에는 안전상에도 도움이 되고 수월하게 차체를 움직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능상의 문제점이 아닌 감성상의 이견을 말씀드리자면 센터 디스플레이와 공조 컨트롤 패널의 버튼 방식이 다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터치식 버튼으로 일반화된 방식입니다. 이질감을 느낀 것은 공조 컨트롤 패널의 버튼인데 지금은 잘 채용하지 않는 방식의 낯선 터치감을 지닌 버튼으로 똑딱이는 소리에 들뜬 비닐 커버를 누르는 것 같은 터치감은 럭셔리란 이름과도 맞지 않아 보이는데 굳이 센터 디스플레이와도 다른 이런 방식을 적용한 이유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기타 기어박스 부분의 버튼과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도 럭셔리라 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디테일입니다. 또한 실내는 세미 아닐린 가죽과 천연 가죽 그리고 스웨이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굴곡 부위가 우는 아쉬운 마감 처리는 작은 부분일지라도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2열 공간을 알아보겠습니다. XT6의 2열 같은 경우 독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착자감 자체는 나쁘지 않고 등받이 각도 역시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뭐 앞에 운전자에 따라서 레그룸은 좀 변하긴 하겠지만은 현재 제 신체 기준으로 1열 좌석을 맞췄을 때는 굉장히 2개 이상 들어갈 정도로 넓은 레그룸이 갖춰져 있고요. 헤드룸 역시 지금 제가 174 정도 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뭐 편의성에 관해서는 특별한 건 없지만은 이런 공조장치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수납 공간과 컵홀더를 따로 배치해 놨는데 이것도 특별히 뭐 특색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공간이 넓다는 거, 아메리칸 럭셔리라고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실용성을 강조한 부분은 2열과 3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열 공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XT6의 3열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열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요, 나름 안락하다? 그런 안락함이 가장 많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이 헤드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성인 남성 기준으로 제가 174 정도 되는데 허리를 곧게 핀다고 해도 머리가 닿지 않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양옆에 지금 C타입 포트랑 컵홀더도 배치가 되어 있어서 3열 탑승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자리를 옆쪽으로 한번 옮겨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아까 측면부에서 말씀드렸던 쿼터 글라스도 상당히 많은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어서 답답함을 좀 많이 해소해주는 것 같고, 지금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제 기준으로 레그룸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시트를 맞춰 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3열 레그룸을 본다면은 크게 레그룸 공간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발밑 공간은 조금 불편함이 생기겠죠. 네, 성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장거리 이동만 아니라면은 크게 불편함은 없이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 옆쪽에 배치된 폴딩 버튼이 되겠는데요.
이 폴딩 버튼 같은 경우에 눌렀을 때 2열에 있는 시트가 폴딩이 되는 게 아니라 3열에 있는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도 이 폴딩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실제로 이게 폴딩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앉은 자리를 한번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움직이게 됩니다. 누르고 있어야지 폴딩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아이를 태운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장난기가 심하다고 하면은 안전상에 좀 유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3열 공간 탑승 시 사용하는 2열 좌석의 수동 레치는 실용적 스타일을 추구하는 캐딜락답게 크고 두툼한 건 좋지만 부품 하단 부분까지 마감 디테일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그런 면에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확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승차에만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탑승 공간을 확인하는 룰스입니다. 2열 방석 길이는 440mm, 너비는 285mm, 등받이 높이는 580mm, 너비는 285mm이며 헤드룸은 370mm입니다. 레그룸은 285mm, 높이는 320mm입니다. 3열 방석 길이는 400mm, 너비는 285mm, 등받이 높이는 585mm, 너비는 265mm, 헤드룸은 310mm, 레그룸은 260mm, 높이는 280mm였습니다. 트렁크 너비는 1090mm, 길이는 410mm, 높이는 770mm였으며 3열 폴딩 시 길이는 1130mm, 용량은 1220L, 2열까지 폴딩 시에는 2229L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다음은 라이드 앤 핸들링입니다. XT6의 지금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약간 묵직한 편이긴 하지만은 다루기 어렵지 않은 정도인데요. 이런 지금 고갯길이나 코너를 돌 때를 보면은 기어비하게 타이트하게 잡히면서 조향할 때 이 육중한 차체를 다루기 좀 편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좀 타이트한 이 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큰 차체를 휘두르면서도 굉장히 손맛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패들 시프트가 있긴 한데 패들 시프트 감각은 상당히 반응은 빠르긴 한데 뭐라고 할까요? 다운 시프트 때는 약간 반응이 한 박자 느립니다. 이 감각 자체는 버튼 감각은 되게 터치가 되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묵직한 다른 물리 버튼 감각들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편입니다. 그립감 자체는 나쁘진 않고요. 그냥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무난한 정도?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무게감이 있긴 한데 브레이크 페달 담력이 한 번에 밟았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꾹 밟고 눌러줘야지 이렇게 서서히 브레이킹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어쨌든 이 차가 3.6L V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서 314마력을 나타내는 거 보면은 다루기는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 능력을 조금 늘어지게 만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XT6의 가장 특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XT6의 지금 주행 모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어 모드, 올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 오프로드가 있는데요. 각 모드마다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첫 번째로 일단 투어 모드는 전륜으로 구동을 하는데 올휠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뒤쪽에서 꾸준히 이 차를 밀어주는 느낌을 바로 엉덩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조금 변하는 게 느껴지고요. 댐핑이 조금 더 이전 다른 모드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어제 한번 타봤을 때도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 어떤 고속에서나 그 급격한 코너링 상태에서 차체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뭐 코너링을 달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은 달린다고 해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걸 타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마약 모드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차에 있는 오프로드 모드가 되겠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일단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스로틀이 살짝 열리질 않아요. 적극적으로 열리지 않고 제어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마치 진짜 양탄자를 타는 느낌이 아니라 하늘 위를 걸어가는 느낌? 그 정도로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오프로드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른 주행 모드, 스포츠, 투어, 올릴 드라이브 이 모드를 사용하다가 오프로드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밟는 만큼 나가지도 않고 제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감안을 하셔야겠는데, 오히려 이런 오프로드 모드를 사용하기 좋은 거는 고속도로에서 ACC 기능과 병행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장거리 운행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9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9단 변속기도 굉장히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지면서 변속 충격 자체를 거의 못 느낄 정도예요. 아마 변속 충격을 느낄 만한 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요철 구간이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은 약간의 소리들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걸러낸다는 느낌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그냥 타협을 하는 상태에서 소리를 실내로 유입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잘자잘하게 잡소리가 조금 흘러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고급차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차가 승차감만큼은 최고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ACC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속도로에서 tas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도심지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앞차와의 제동 간격에 따라서 갈 때는 조금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을 때는 천천히 속도를 줄여주는데 어느 정도 붙었는 상태에서도 꾸준히 그대로 그냥 밀고 가다가 한 번에 딱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급격하게 제동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도 이제 불안하고 차의 거동도 불안정하게 되면서 흔들림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차가 햅틱 반응을 통해서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데 ACC 기능을 켠 상태고 그렇게 빠른 속도도 아니고 60km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일 때도 햅틱 반응과 동시에 이 차가 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ACC 기능을 꺼버리고 싶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라인 인식인데요. 인식을 하긴 하고 라인에 따라서 라인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제 약간 개입을 해주는데 중앙을 차선과 차선의 중앙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 차선에 붙게 되면 한 번씩 튕겨주는 거, 양 옆으로 튕겨주기만 하는 모습이어서 장시간은 아니고 약간 3, 4초 정도 ACC 기능을 켜놓고 가기에도 무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손을 놓는 상태가 생기곤 하는데 그럴 때조차도 너무 불안하니까 ACC 기능은 천상 고속도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XT6의 나이트 비전은
계기판 중앙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화면은 좀 작은 편이지만 기능적인 요소는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가 낮기 때문에 앞쪽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작은 동물들이라든가 좀 멀리서 지나가는 보행자, 자전거를 탄 운전자, 그 정도에 있어서는 좀 잘 잡아내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새가 한 마리 날아갔는데 심지어 새도 잘 잡아내네요. 멀리서 이제 움직이는 보행자 같은 경우도 이제 깔끔하게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로등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에서 야간에 운전할 때 검은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운전자가 잘 못 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나이트 비전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래픽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여기다 만약에 소리를 더한다고 하면은 운전자에게 좀 더 확실하게 위험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XT6는 기능과 성능 면에서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훌륭한 특징을 담고 분명한 장점을 보여주는 SUV였으며, 캐딜락 크레스트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전면부 디자인과 디테일들은 개인적 취향으로도 매우 멋진 디자인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디테일에서 보여준 부품의 완성도, 마감 처리와 조립 품질, 서로 다른 버튼 조작 감성들은 2020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의 안전도와 함께 보여준 많은 장점들을 잊게 만든 타사의 럭셔리 수준과 비교되는 아쉬움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멋진 익스테리어와 단단함에 어울리는 또 다른 미국식 럭셔리 디테일을 추구하는 캐딜락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모터매거진 포커스 캐딜락 XT6였습니다.